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통증 없이 콩팥이 망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몸에 좋다 믿고 계란, 두유, 차 한 잔. 혹시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문제는 계란이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은 그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인은 전혀 모르셨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할 계란의 위험한 만남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조합, 이걸 계속 드신다면 60대 이후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고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드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계란과 함께 드실 경우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 미장 안에서 돌을 만들고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응급실과 투석실을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큰 사고를 겪은 적도, 특별히 나쁜 생활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식탁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한 가지 습관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내 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건강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결심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멀쩡하고 어떤 분은 병원에 실려가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안에서 서로 섞이고 부딪히고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조금 무리가 되는 조합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화 효소의 힘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3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새 필터일 때는 탁한 물도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조금만 무거운 찌꺼기가 들어와도 금세 막히고 찢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더 이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해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뱃속에서 서서히 썩어가며 독소를 만들어내거나 시멘트처럼 굳어 딱딱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덩어리들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관을 막고 장기를 압박하고 결국 콩팥까지 공격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 몸속에서 계란을 돌덩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모르고 넘어가면 언젠가 병원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속에서 계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첫 번째 상극 음식은
가을만 되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붉은 과일, 바로 감입니다. 말랑한 홍시, 아삭한 단감, 쫀득한 곶감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마 그 감이? 하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계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감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 조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위장 안에서 만나면 마치 시멘트 반죽처럼 서로 달라붙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미산 농도가 높아 이 반응이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73세 김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머님은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키우실 만큼 부지런하고 알뜰하신 분이셨습니다. 떨어져 터지는 감이 아까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달콤한 홍시를 꼭 2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지만 2달쯤 지나 어느 새벽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오셔서 내시경을 넣었을 때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한 검은 덩어리가 위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위석, 말 그대로 돌이었습니다. 내시경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해 결국 개복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까워서 먹은 감이 제 뱃속에서 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매년 가을 저는 비슷한 환자분들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수술대 위로 여러분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감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이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딱 2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차. 계란이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감을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위장이 비워지는 데에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벌려주어도 독이 될 뻔한 조합이 다시 약이 됩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계란이 들어있는 칸 바로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2 식재료를 서로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을 좋아해서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람 한 명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일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감보다 더 위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은 가을철에만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은 1년 365일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어르신들이 박스째 쟁여두는 그 음료,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콩팥을 혹사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2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2번째 상극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정말 몸에 좋다 믿고 냉장고에 박스째에 쟁여두는 음료, 바로 두유입니다. 검은 콩 두유, 무가당 두유,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유를 같이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 식단이 될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콩팥은 단백질이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가 점점 얇아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부터 계란 단백질과 콩 단백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쉴 틈도 없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일할 사람은 없는데 짐만 트럭째에 들이붓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은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장 안에서 부패해 가스를 만들거나 소변으로 거품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두유와 계란의 영양 절반 이상을 그냥 변기물에 내려보내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콩팥이 지쳐 단백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 선생님이 딱 그랬습니다. 살이 너무 빠지는 것이 고민이라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진한 검은 콩 두유 1팩을 억지로 드셨습니다. 겉보기엔 교과서적인 건강 식단이었지만 몇 달 뒤 검사에서는 콩팥 수치가 떨어지고 소변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영양을 먹고 계신 게 아니라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삼키고 계시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몸은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한다면 그 다음에 치르게 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두유 이야기가 돈 낭비에 가깝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겪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뼈를 깎는 고통,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식사 후에 거의 반사적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한 녹차, 그리고 커피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지방을 태워준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특히 60대 이후에는 내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차곡차곡 쌓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수산, 즉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서로 꽉 달라붙어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좋은 사람은 물만 잘 마셔도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고 배사가 느려진 60대 이후에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이 알갱이들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여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신 뒤 직접 우린 진한 녹차를 꼭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옆구리와 등 뒤를 찢어놓는 듯한 통증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아프다고 알려진 요관 산통이었습니다. 시술로 꺼낸 돌은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마신 차가 제 몸 안에서 돌을 키우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지옥을 다시 겪게 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딱 1시간만 참으십시오. 그 1시간이 여러분을 지옥 같은 고통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계란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나는 그동안 독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계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늘 곁에 붙어 있던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아이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고를 치게 되듯 최고의 보약인 계란도 감, 두유, 진한 차처럼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험한 조합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희망은 아주 분명합니다. 계란 옆에 있는 짝꿍만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혈관을 청소하고 지친 세포를 깨우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변화를 실제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검사 수치가 달라지는 분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계란의 힘을 200%, 아니 300%까지 끌어올려주는 진짜 친구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구하기 힘든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합을 듣는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자,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계란의 진짜 친구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요리를 할 때 파만 조금 넣고 끝내시는데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빈자리를 양파가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를 천천히 녹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셨던 분들도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양파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특유의 향이 계란 비린내까지 잡아주니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지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서양에서 의사를 멀어지게 하는 채소라 불리는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니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노화를 늦추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니코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등장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감싸주면서 체내 흡수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익혀 드시면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치즈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은 뛰어나지만 칼슘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유를 농축한 치즈가 이 약점을 보완해주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식사가 됩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분들 중에서 계란과 치즈를 적절히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좋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독이 되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조리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그 영양은 반감되거나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삶은 완숙, 또 하나는 몸에 좋다며 드시는 날계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모두 어르신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거무스름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흰자 속 황 성분과 노른자의 철분이 오래 가열되며 반응해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돼 위장에서 풀리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위산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느낌, 더부룩함, 심하면 신물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계란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해 장기적으로는 탈모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의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 이 형태가 영양 흡수와 소화 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숙 계란은 위에서 훨씬 빠르게 풀리고 레시틴 같은 핵심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시간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7분입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그리고 바로 찬물에 식히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도 잘 까지고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만난 90대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 식단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7분 반숙 계란이 공통으로 등장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가장 편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계란을 제대로 삶는 법을 아셨다면 사실 더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합니다. 바로 먹고 난 직후의 행동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계란을 약으로 만들지 도구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계란을 제대로 드셨다면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 이후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방금 먹은 계란이 근육으로 갈지, 뱃살로 갈지, 아니면 콩팥의 부담으로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을 켜시죠. 하지만 이 습관은 방금 먹은 보약을 가장 빠르게 도구로 바꾸는 길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은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동네를 천천히 20분에서 30분만 걸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근육 적금이라고 부릅니다. 돈 적금은 넣어두기만 하지만 근육 적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물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에는 충분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물은 영양소를 세포까지 운반하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신장 환자분들을 보며 꼭 당부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지 마세요. 짠맛은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계란을 드시는 시간에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고농도 칼슘은 단백질과 엉겨 소화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후 2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먹느냐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꼭 나눠주세요. 특히 매일 계란과 두유, 차를 함께 드시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이 병원이 아닌 여행지가 되도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